자, 또 다음 인터뷰 가겠습니다. 지난 8일 밤이었어요. 울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화면으로 그 불길에 휩싸인 건물을 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과 충격에 휩싸였을 텐데요. 중상자나 사망자가 없어서 다행이긴 했는데 이번 그 화재 관련해서 이창호 송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겸 부설 재난관리연구원 원장 연결 좀 해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호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아직 그 조사 중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현재까지의 이번 화재의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원장님. 네. 화재 원인은 사실은 이제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초기 화재 사진을 그 동영상을 찍은 것을 보면 네. 3층 쪽에서 이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3층에서.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발화 지점을 이제 발굴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원인을 찾을 텐데 네. 그 3층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그 나올 것 같습니다. 원인이.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 실외기가 있는 쪽 부근이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실외기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점이 또 그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 점화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되게 이제 그 발화 지점이 어딘가를 놓고 화재 원인을 분석들을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 발화 지점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발화 지점은 이제 불이 네. 시작된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불이 최초로 시작된 지점이니까 그 안에 이제 분명히 어떤 에너지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겠죠. 화재라는 것은 공기,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네. 가연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원을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을 화재 예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원을 찾으면 가연물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도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원만 어느 순간 만들어졌을 때 불이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 에너지원을 찾는 게 이제 화재 원인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큰 화재가 나면은 불에 탄 건물이 안전한지 이것도 이제 걱정도 되고. 예. 어떻게 그 복귀 후에 그 주민들이 어떻게 다시 거주가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냥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에 이제 고온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예. 콘크리트 같은 재질들은 열을 받게 되면 굉장히 이제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상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열을 받으면은 푸석푸석해져요. 예, 그러니까 강도가 약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예. 내부에서 이제 수분도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뭐 열에 의해서 그 강도가 이제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구조 진단을 해야 될 거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열기 자체가 이제 워낙 크게 그 나타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 그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었는데 예. 어떤 그런 그 주민들이 다시 거주하기는 좀 그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보험사하고 이제 설명회도 갖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뉴스 보니까. 예. 자,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초고층 그 건물들이 워낙 많이 생겨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그 건축법상의 그 화재 대피 시설이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그 초고층과 준초고층 또 이렇게 나뉘면서 뭐 화재 대피 시설에도 뭐 차이가 난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20층 이상이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20층 단위로 해서 그 중간층을 하나씩 만듭니다. 요거를 이제 피난 대피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맞아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층에 피난 대피층이 하나 있었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제 중간중간 그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네, 대기할 수 있는 층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건축물로 이제 하나 통으로 만들어 버리면 전체가 일순간 문제가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피난 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불을 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너무 높은데. 예, 고가 사다리 자체가 이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어렵고요. 다만 이제 끌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뭐 헬기를 이용해서 그렇죠, 끄는 그렇죠. 방법이 예. 있는데 예. 그것도 내부에서 불이 시작이 되면 내부는 이제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헬기가 이제 물을 뿌린다 해서 외부에만 뿌려지는 거지 내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초고층은 소방관들이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서 아휴. 소화 활동 시설이라는 걸 가지고 그 안에서 꺼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저 소방관 분들 너무 위험한데요. 예, 예. 그렇기 참. 때문에 그거를 중간층에서 좀 모여가지고 작전을 피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게 좀 그 편해지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저 원장님.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피난용 승강기 있잖아요. 예, 예. 피난용 승강기가 좀 필요하지 않냐 앞으로. 예.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난용 승강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WTC라고 하는 세계 무역센터가 그 무너졌을 때 실제 그 일반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신 분들이 사실은 살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화재가 발생을 하면 거기는 이제 굴뚝 효과에 의해서 수직으로 뚫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굴뚝 효과에 의해서 연기가 들어오고 연령기가 들어오고 전기가 나가게 되면 이 승강기가 멎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승강기는 타지 마라라고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연기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리고 또 그 전기가 끊어지기 이전에 이제 피난을 한 경우에는 살았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무리 그 수직 관통부라 하더라도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즉 차연 성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차연. 그러니까 연기를 차단한다. 그렇죠. 문이 이제 틈새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연기가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끔 차연 성능을 확보하면 이 승강기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피난을 할 수 있으니 그런 승강기를 개발을 하면 피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해서 실제 외국에서는 차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승강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을 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요, 원장님. 예. 초고층 건물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방독면을 하나씩 좀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 아,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방독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두 가지인데요. 생화학이라고 하는 우리 군대에서 사용한 생화학 물질을 차단하는 방독면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화재 대피용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화재 대피용 마스크, 연기를 이제 걸러주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저희 집에는 그걸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호텔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호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그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들을 비치하고 있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시간이 좀 오버가 돼가지고. 그 방독면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죠, 원장님. 그럼요. 이미 그 호텔에서는 비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좀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창호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겸 부설 재난관리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